잠시 후 발표회를 개최하오니 뒤에 계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연구 발표회 사회를 맡은 장기학 연구회 홍보위원장 맹임숙 인사 올리겠습니다. 장기학 연구회가 주최하고 영양군과 영양군의회, 영양문화원, 장기학 선양회 영양군 지회, 음식디미방 보존회, 영양문화관광해설사회가 후원하는 장기학 연구 발표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사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광인 영양부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범 영양군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철남 경북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수상 영양군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귀임 영양군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종 영양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귀분 종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기 장계학 선양회 영양군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홍 음식디미방 보존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승 성균관 유도회 정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미라 영양문화관광해설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도영 한국유통신문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군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은 디버킷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철 전 군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희택 장계학 연구회 지도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신 장계학 연구회 이병달 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린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8회 여중분자 장계학 연구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관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계학 연구회
이병달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계양 연구회장 이병달입니다. 오늘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긴 장마와 긴 가뭄과 무더위와 거기에 엎친 데 겹쳐있게 해갖고 의성 산불까지 나서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장계양 선생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도찬 군수님 대신해서 차강님 부군수님 참석하셨고 또 김영범 군의회 이장님과 의원 여러분들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철남 도의원님과 그리고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문화원장 김경종 문화원장님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고 또 두들마을의 큰 어른이신 이병순 정교님도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일이 저희가 그거는 못하지만 소개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장계양 선생은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19살하고 근사락을 달달 외울 정도예요. 13살에 얘기와 논어를 읽을 정도로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계셨고 또 오늘 발표하는 신경부주는 6살 때 경당선생한테 배웠습니다. 경당선생은 학봉의 수제자이지만 옥연정사에서 서해선생한테 글을 배우고 그리고 경당선생은 따님인 장계양 선생한테 신경부주를 가르쳐서 여기에서부터 장계양 선생은 애민정신을 평생을 깃들여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계양 선생은 시서화에 아주 능하신 분이라는 건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시서화뿐 아니라 다양하게 훌륭한 그런 인품을 가지신 분이고 또 어릴 때는 그렇게 했고 그동안 시나 글을 쓰지 않고 여자는 글을 배우면 안 된다 했다가 73살에 희우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인생 79회 74삼 희우이 희우희중 다남자 희우희중 희우이라는 그 시를 지었는데 사람이 이름까지 사는 이런 옛부터 드물었네야 하는 그 시입니다. 그 시를 쓰시고 그의 가을인지 해서 음식 디미방을 쓰셨는데 음식 디미방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 1400년부터 음식 기록되어 있죠. 징요 찬요나 또 수원잡방 음식 디미방 또 살림경제 뭐 조선 요리전서 이 모든 책들이 가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은 국문으로 적혀 있어서 모든 분들이 읽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찰랑찰랑이라든가 이런 그런 어법, 문법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오늘날 연구하는데 상당히 연구 과제가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고 이 요번에 음식 비밀방이 책자가 세계문화유산인 유네스코에 등재가 후보를 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에 결정이
나는데 기대를 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음식 디미방 책자보다 더 훌륭한 것은 인성교육, 사람의 됨됨이를 알리는 인성교육인데 인성교육과 또 자녀교육입니다. 이 인성교육과 자녀교육은 시아버지는 운학 선생으로부터 배웠고 운학 선생은 자녀들에게 지고 살아라, 미치고 살아라,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가르쳐서 그대로 몸에 배이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양 선생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예민정신, 오늘 발표회 합니다만 경당으로부터 배운 신경무주의 그 예민정신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1,500만 인구가 있었는데 해마다 100만씩 굶어 죽는 그 시대였고, 얼마나 배워 고팠으면 장계양의 가정에 노비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면해주기 위해서 국가를 틀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또 도토리를 부셔서 하루에 상당한 사람 몇백 명을 먹이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화유산에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운 세상, 이 풍요 속에서 앞으로 이런 가난의 체험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이병단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양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차광인 부군수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양군 부군수 차광인입니다. 그 소리는 오늘 일정상 좀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나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예, 장기양 연구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연구 발표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군의회 김영건 위원장님, 그리고 김석현 의원님, 김기인 의원님, 장산 의원님 오셨고요. 도의에서도 우리 장기양 연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윤철현 의원님 함께 해주셨고, 아까 소개를 들어보니까 아주 여러 분야에 감독이 되는 분들을 많이 오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이 함께하는 이 시기에 신경부주로 하는 군자의 마음 공부, 그리고 요즘 군자라는 주제로 연구 발표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특별 자리에 마련해 주신 이병달 회장님을 비롯한 연구의 강의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각단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군자 장기양 선생은 조선시대 여성으로서는 보기 드문 학문과 예절, 나눔과 부유 정신을 실천하며 후대의 기감이 되어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연구 발표에는 그분의 삶과 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현대적 의미로 재조명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의 지혜와 덕행을 널리 알리고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오신 장기양 연구회 및 선양의 음식 디미방 보존의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은 우리 지역의 자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연구 발표회가 장기양 선생의 가치와 정신을 더욱 확고히 가지고 새로운 연구 성과와 교류가 확대되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장기한 연구회의 문강 발전과 번성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군민에게 믿음 주는 군의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영양군의회 김영범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양군의회 의장 김영범입니다. 오늘 신경 구주를 주제로 제8회 장기학 연구 발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연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이병달 대장과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기학 선생은 음식 기방을 남기시고 여성의 도리와 삶의 기준을 제시하시며 여중군자의 위상을 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생의 정신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지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꾸준히 연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힘쓰신 회원 여러분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연구 발표회가 장기학 선생의 삶과 철학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널리 공유하는 기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연구 발표회 축하드리며 장기학 연구의 영원한 발전과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윤철남 도의원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8회 장기학 연구의 연구 발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장기학 연구의 회원으로서 또 몇 년 전 또 발표했던 그 추억이 묻어납니다. 오늘 이 연구 발표회를 준비해 주신 이병달 연구회장님 그리고 회원님 또 후원해 주신 군의회 또 그다음에 또 문화원 김경종 회장님 또 우리 비비노 보존회 또 선양회 또 우리 영양문화 해설사 전부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는 장기학 선생님을 전인격 교육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자기 자식에게 이르기를 글 잘한다는 소리보다는 덕행을 베푸는 걸 가장 귀하게 여기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엘리트 교육 위주가 아닌 전인격 교육자이기도 하고 또 음식가이기도 하고 이른달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서화에 능한 우리 영양이 아주 자랑해야 될 그러한 인물입니다. 우리 연구회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더 많은 그 선생님의 업적을 또 발굴하고 또 공부를 해서 후세에 전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회를 지도해 주신 박희택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양의 문화가 우리 영양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우리 모든 회원님들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우리 영양을 위해서 문화 창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역시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영양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러한 데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리지 못한 내빈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성 안동대 전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류원리 안동회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내빈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으니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셔서 오신 분들은 다 나오셔서 어른 나오셔서 오셔서 전부 나오세요. 오시면 나오시면 시간을 나가시고. 자, 오세요.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이거 뭐야? 이거 오시고 나오자 얼마? 나오시소. 자, 어디서? 네, 앞에 보실게요. 자,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째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심경부주로 하는 군자의 마음공부 그리고 요즘 군자에 대해서 박희택 지도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자, 뒤에 자리 정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위해 자리 정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경부주로 하는 군자의 마음공부 그리고 요즘 군자에 대해서 박희택 지도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신경부주 발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연구위원들이 9분이 발표를 하셨고 올해도 9분이 해서 이 신경부주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텍스트를 저희 영양에서 두들에서 여성군자님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우리가 발표 자리를 하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이제 사서상경 공부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학자, 선비공자들이 근사록 신경부주를 이제 정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공부한 게 신경부주 책입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신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신경을 검색하면 보통 반야신경이 나오는데 그 반야신경이 아니고 서산진덕수가 남송 시대에 서산진덕수는 이제 주자의 제전제자 또는 손제자인데 그분이 신경이라는 것을 편찬했습니다. 그게 사고전서본으로 하면은 26쪽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목판본으로 26쪽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 육아의 마음 공부의 주요한 말씀들을 37개장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 중에 맹자에 있는 그 말씀이 3분의 1입니다. 맹자에 있는 말씀이 12개장으로 3분의 1입니다. 그만큼 이 맹자라는 걸 저희가 1월 인문학당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공자님의 원유학에서는 심을 잘 표면적으로 말하지 않고 성에 대해서도 본성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 맹자가 심에 대해서 존신양성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본성과 심을 잘 단초를 마련하셨고 그게 1000년이 지나서 정명도 정의천 형제가 주돈이 장행거 배우고 해서 이제 신유학 심성정의 체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없었다면은 신유학이 없었을 것이다. 물론 정명도 정의천 형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주자 선생님께서 이제 북송오자 주돈이 장행거 소강절 정명도 정의천 5분의 업적을 정리해서 근사록에도 정리하고 또 그 제전제자 서산진덕수가 이 신경이라는 위대한 책을 했는데 이 명대에 오면은 황동 정민정이라는 분이 이 푸주라는 것을 주를 붙여서 이 푸주 책을 냈습니다. 이 푸주가 88알입니다. 그러니까 신경부주를 할 때는 신경은 2%고 20%고 이 푸주를 했는데 이 정민정의 공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마음 공부에 관한 대가들의 학설을 다 모으고 자기 안설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의견도 좀 붙여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우리 퇴계 선생님께서 이 신경부주를 32세에 만나니까 너무 이 중요한 텍스트라는 걸 알고 그 뒤에는 뭐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이거 부주를 읽으시고 60대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주로 신경부주로서
퇴계학파를 이끌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중군자님 집안에서도 경강 어르신을 물론이고 그 퇴계학파의 실질적인 그 이끄신 우리 자제분들 또 자제의 자제분들 이래 쭉 해서 조선 말까지 신경부수가 대단히 근사록과 더불어서 주였습니다. 경강성 일기에 봐도 근사록 신경이 꼭 나오고 또 물론 뭐 존재가람 그 현장에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21세기에 강경연구회가 있어서 여중군자님과 연결지어서 신경부주를 저희가 공부하고 이래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어느 명문대학 어느 동양철학가가 갖는 그런 의미 못지않게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한국 사회도 리더들이 마음 공부가 없이 그저 지위로서 우리가 눈만 뜨면 지금 접하는 뉴스처럼 그렇게 한국 사회가 이끌어지고 있는데 대단히 비애감을 느끼고 그럴수록 우리가 영양 군자 본향에서 이 군자 리더십을 저희가 근사록과 신경부주 또는 그 전에 사서상경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한국 사회에 전파하고 또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저희 원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집을 좀 보시면 제가 주자를 그 시간은 20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 한번 보시랍니까? 주요한 말이 워낙 많습니다만은 우리 영양에는 또 서석지가 있는데 오늘 서석지 후손도 오셨습니다만은 거기 경정이다, 주일제다 이게 다 신경부주에 나오는 말이라 그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유학에서는 우리 그 몸의 주제자는 심인데 심의 주제자는 경이다. 그 말씀을 이제 심학도에서 원말 명초에 그 정복심이라는 분이 그 심학도에서 정리를 합니다. 태계 선생님의 그 성학 10도에 8도의 심학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10쪽의 그 주를 보면은 그런 제가 이야기를 주 4번에 보면은 주 4번의 끝에 보면은 주일지 위경이고 무적지 위일이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은 경의 체이고 무적이라는 것은 경의 용이거든요. 체용.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에 우리 문화유산이 많습니다만 영양처럼 그렇게 경정이 있고 주일제가 있고 우리가 그 정영방 선생님 우리 여정군자 석계 선생님하고 교류를 하시고 또 그 후에는 가람으로 이어지고 막 이런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방 그쪽에 그 조길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중국 공자의 고향이 곡부의 그 용어들을 따가지고 저희 장기학 연구에서 답사를 했습니다만은 거기 다 지명이 곡부 지명이 지금 영향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소세원도 있고 부용동도 있고 있지만 그건 자연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냥. 근데 영양은 군자의 그 세계를 구현하고자 했다. 영양의 우리 선비 군자들께서 그게 지금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그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의 어떤 근본 텍스트는 이 신경부주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2장이 이제 조선사회는 얼마나 신경부주를 중시했나 그게 써놨습니다. 이건 태계학파뿐만이 아닙니다. 13쪽에 보면은 밑에 그 네모로 해가지고 신경석이다, 집이다, 질서다, 경이다, 미렴 이런 거는 율곡학파에서도 양명학파에서도 실학파에서도 이게 다 중시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국에서 우리처럼 이거를 공부하고 있는 동네는 있을까? 저는 저명한 대학들 동양철학과에서도 대학원에서 신경부주를 읽을까? 동양철학과 교수 중에서 근사록과 신경부주를 통독한 학위 논문을 그쪽으로 쓰면 모르겠습니다만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
정말로 군자가 이끄는 나라 그런 거를 꿈꾸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15쪽에부터는 이제 이 뭐 방대한 신경부주에서 한 장에 한 말씀만 선택해도 37개장이니까 37개 말씀이 나오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중에서 9말씀, 더 절실한 9말씀을 지택해서 발표를 했고 올해 또 이제 9말씀만 했는데 그 다 소중한 말씀이죠. 소중한 말씀인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작년에 9말씀을 사자성어식으로 정리해서 하고 올해 또 9말씀인데 오늘 제 발표 끝나고 나면 간략하게 9분이 그걸 발표를 할 겁니다. 자, 20쪽입니다. 20쪽.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소략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신경부주와 우리 여중군자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군자의 망언 공부에는 이제 신경부주로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항동 정민정은 사실은 조금 구설수가 있었습니다. 뭐 과거 문제 유출을 했다든지 또 너무 그 현실에 밝았다, 이해에 밝았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태계 선생님 제자들도 이런 좀 분의 공부 신경부주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계 선생님이 그런 질문들에 대한 종합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신경풀론입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님이 신경풀론이라는 것을 이 책의 뒤에 붙어 있는데 65세에 쓰십니다. 그래서 조목이 이런 항동 정민정에 대한 구설과 문제 세 가지에 대해 질문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위대한 책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책을 만난 이후에 부모처럼 신령처럼 이 책을 대했다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군자의 그 마음 공부에 필연적인 구성이 여기에 되어 있다. 직관과 정교함으로 필연적인 구성이 되어 있다. 이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여중군자를 보시면은 여중군자님이 글을 많이 안 남기기로 하시고 그랬습니다만은 생애를 보면은 뭐 이 신경부주 마음 공부를 실제로 우리 조선사에서 여성인미로서 이걸 다 구현을 점검을 한 분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1쪽에 보시면은 여중군자님은 생평을 관통해서 어느 삶의 국면에서나 중용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그러셨고 결혼 후에 재반 국면에서 중용의 군자상을 벗어난 모습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 신경부주는 중용에서 시작해가 중용으로 끝납니다. 이게 주제가 37개장이 첫째 장도 중용이고 윤직글중이 오늘 마지막에 우리 연구위원장님 발표하실 그 이자병행이라는 거 존덕성과 도문항도 중용입니다. 중용으로 시작해서 중용으로 끝나는 게 마음 공부인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주제가 중용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여중군자님은 80생애를 중용의 모습을 보이셨다. 그래서 21쪽 그 끝에부터 제가 생물학적인 한계를 넘어서 상일남매를 양육한 도의 모습. 이거는 중용의 마음 공부가 된 군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뭐 우리가 세세히 여기서 설명 안 드리더라도 그다음 운학 이함 상중의 집안을 리더한 그런 모습. 석계 20명이 좌절해 있는데 이렇게 세운 말의 그런 내용. 친정어머니 별세에 취한 여러 가지 안동건씨를 모셔오고 이복 동생들을 교화해서 저 영해까지 데리고 와서 참 하는 이런 모습. 또 제갈량을 일하러 자녀들을 가르친 일 22쪽에 수비에서 대명동을 이사 올 때 그게 명자가 우리가 명나라 명자라고 그렇게 방편을 써서 이렇게 석계를 인도한 거, 배에 불을 낸 어린 여종을 감화시킨 일, 가슴에 묻은 내 자녀의 죽음 앞에 취한 자세,
가람이 벼슬을 제수받았을 때 하신 말씀, 석계 별새우 존재나 가람이 아닌 상일에게 간 그런 뭐 제가 10가지만 들었습니다만 이런 게 마음 공부, 중용의 마음 공부가 확고히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공자님도 나는 한 달 동안 중용을 못 지킨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공자님의 겸손이겠습니다만은 이 중용을 우리가 했다 안 했다 이럴 수 있는데 요즘 군자님은 생이지지로부터 학위지지, 권위지지를 거쳐서 이렇게 생애 생평으로 이렇게 중용의 모습을 보였다는 게 저는 중용의 마음 공부를 경험한 분이다. 중용이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그 22장에 제가 한 4말씀을 드리는데 군자는 중용이고 소인은 반중용이다 그 말이 이제 21쪽에 먼저 했습니다만 그게 중용 2장에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4장의 중용의 맛, 그 끝에 보면은 음식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음식짐이. 그래서 내년쯤 학술 발표를 디방으로 한번 또 해야 될 인연이 성숙하고 있는데 이 맛질이라든지 짐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서 왔을까? 이걸 올해 우리 답사도 다녀왔습니다만 예천 봉화로 여기에 음식짐이라는 말이 딱 나오거든요. 중용입니다. 우석대 교수님이 그 어떤 식품 영양 쪽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잡곡밥이 좋다, 뭐 당뇨 걸린 사람들이 잡곡밥을 좋다 하는데도 오곡밥이 최고래. 칠곡밥, 뭐 구곡밥 이런 거 하면 영양가 떨어진대. 이 오곡이라는 거, 오미의 조화라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정음이 됐는데 이게 중용 사장인데 중용은 참 어렵다.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다 공자님이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내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몰아서 그물과 득과 함정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는데도 피할 줄 모른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내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중용을 가리 한 달도 지키지 못한다. 공자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군자와 중용 11장에는 7장에 이어서 이 말도 공자님 말씀인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바른 길을 따라가다가 군자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그만둘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장경연구회를 어려워도 계속 이렇게 가열하게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군자는 중용의 도를 따르다가 세상을 피해 살면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니 오직 성인만이 그럴 수 있다. 이 성인의 경지입니다. 이렇게 중용의 말씀을 체득하고 중용의 행위를 실제로 살아내신 분이 여중군자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23쪽에 거기에 작년에 9가지 말씀, 올해 9가지 18가지 말씀 중에 중용에서 중용 끝나는 걸 빼고 16가지를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막 신의 그 주제자는 심이고 마음이고 심의 마음의 주제자는 경이라 했는데 이 신경부주에는 경을 4가지로 사조목설을 폈잖아요. 주일무적, 주일제, 서석지, 정제엄수. 요거는 정의천의 말씀입니다. 정의천의 말씀. 그 다음에 기심수렴이라는 거는 윤하성이라고 정자의 제자가 정리한 말입니다. 상성성법도 정자의 제자인데 이거는 사량자의 말씀입니다. 요게 심학도에도 있고 역시 이제 북송시대에 요게 경이라면 요 4가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군자의 마음 공부는 이 4가지 경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 경공부가 우리가 뽑은 주제하고 다 연결됩니다. 그 중에 주일무적의 4말씀 중에 역시 뭐에 하나에 전일해야 되는데 그 하나는 이선지간 선에 전일해야 된다. 선에 정점숙은 우리가 바깥으로 뭔가 이렇게 갖추고 어간을 갖추고 이런 거 이전에 안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내성불고의 생활을 해야 된다. 마음을 수렴한다는 것은 뭐냐? 이게 이제 음식남녀, 진분진력인데 이 마음이 이제 썩나고 욕심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데 외물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기심수렴입니다. 주일무적은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의 선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전일하는 거라면 기심수렴은 좀 다릅니다. 외물에 소극적으로 내가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렇게 속이란 말이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주는 달아놨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게 주 26번에 24쪽에 있는데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요거는 경적 존성입니다. 경이라는 거는 또 존성. 경은 뭐고 성은 뭐냐? 요게 또 중용에 나오는데 그런 걸 다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24쪽에 26주 26쪽에 보면은 그게 주일무적 하나의 마음을 집중하는 능동적인 경이라면 능동적이란 말이 좋겠네요. 기심수르면 외모에 휘둘리지 않고 절제하는 수동적인 능동과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진군진력은 분노와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이래 하는 기심수렴이고 이선지가는 하나의 선 하나에 집중하는 주일무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그럼 결국은 군자의 마음 공부다 이럴 때 경을 하는 것인데 그걸 사조목으로 사조설로 했는데 그걸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주일무적입니다. 여중군자. 주일무적은 이선지간으로 제가 설명하는데 여중군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십니다. 옛날의 성인과 척현인들의 말씀 반드시 존중하여 본받아야 될 것이지만은 서자서 인자인의 병폐는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마음을 집중하는 주일무적의 결국 가치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선에 집중한다 이가 아닌 그래서 지금 올해 부쩍 AI가 우리 가까이 와 있는데 AI는 이제 정보 오류성이라든지 편향 내재성이라든지 책임 불명성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군자의 안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편리하다고만 쓸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우리가 경의 문제로서 주일무적의 문제로서 이렇게 다룰 수 있다 이겁니다. 굉장히 AI와 마음 공부로서 우리를 이걸 접근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자 리더십의 군자 리더의 품격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없지만은 군자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독본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 다 너무 방대하고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 독본을 교재로 해서 군자 리더를 양성하는 기관이 없는 것도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장기학연구회가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자 리더십 독본 편찬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군자의 문양 영양군에서 한국 군자 학습을 설립해서 군자 리더를 부단히 양성하는 그런 걸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일본의 파나소닉 창업자 마사시다 고노스케가 79년에 마시다 정경숙을 요코하마에 설립했는데 이미 총리가 2명이 나왔고 거기에서 지금 일본 여자 총리도 요 마시다 정경숙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리더가 되고 싶으면 요코하마 마시다 정경숙에 간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리더가 되고 싶으면 영양 이 두들 마을에 오게 되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도 말입니다. 76명이고 장관이나 고위관료도 100명 이상이 다 마스시다 정경숙 출신입니다. 한국인도 거기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정재영숙은 내성불구의 문제인데 이것도 여중군자님이 물욕보다는 의리, 문성보다는 선행 이거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거기에 써난 것도 그래서 이건 부모 교육의 문제로서 우리가 부모 교육의 서양적인 걸로 하는데 부모 교육을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이부진의 아들이 희문고등학교 하나 틀려가지고 서울대 경제학과에 합격했다. 이건 아침 뉴스인데 돈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유학은 보내지만은 안 보내고 이어서 됐다는 걸 가상하게 삼성과 자제면서도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부진의 남편은 헤어져 가지고 그 아들이 서울대 경제학 붙은 거를 그 아버지는 어떻게 축하해 줄 수 있는지 뭔가 하나가 빠진 느낌이 들잖아요. 부모가 온전하고 그리고 그 온전한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모에 대한 교육을 하는 그 본향도 여기가 되면 좋겠다. 우리 여중군자님 이야기를 삶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이 정제음수의 문제다. 기심수렴도 진군진력이라는 거지. 이것도 이제 동요하는 마음을 거두어서 가라앉히는 경공부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여종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상승성법 이건 원래 불교에서 사량자가 정리했습니다만 불교에서 온 건데 유가적으로는 경과 성의 문제로서 오늘 우리가 이용호 회장님 초대장님 발표하시겠습니다만은 이거 들어오는 제일 큰 문이 인해간척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여중군자님의 그런 인해간척한 삶, 낙선호의하는 삶, 종시여의를 하는 삶, 여의라는 게 우리 여중군자님 사당이 여의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인위선하는 그런 삶,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 여중군자님 행실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지금 군자의 마음 공부 바탕 위에서 그래 해야 되겠다. 막 그런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떻든 이게 그냥 여중군자님과 그 근속들이 뭐 근사록 신경부를 공부했다가 아니라 오늘날 이 혼란한 한국 사회에 또는 인류 사회에 이런 군자의 마음 공부에 바탕한 리더십을 우리가 현실화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공부하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주제 발표해 주신 박희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발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진행은 이상국 장기학 연구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사회를 이상국 연구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부한 걸 학예에 발표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위 방심인데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다는 건데, 저는 이제 핸드폰 잃어버릴 때마다 상당히 국위 방심이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핸드폰 어디 놔뒀는지 모르면 많이 찾지 않습니까? 갈 때도 남 집에 갔다가 핸드폰 놔두고 오면은 차를 돌려가지고 군에 갔다 오는데, 저도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핸드폰을 가끔도 안 하는데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어른 말이 국위방심입니다. 이게 내 마음을 이렇게 열심히 찾았으면 지금쯤 내가 인간이 돼 있었을 텐데 아직도 그걸 핸드폰보다 잃어버린 마음을 못 찾고 있어가지고 지금 헤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성열 우리 그 위원님께서 국위 방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운으로 있는 오성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주제인 국위 방심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위 방심이라는 말은 그 신경부주 책에서 인심장 여기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끝에 국위 방심이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맹자가 말하기를 어질 이는 사람 마음이다 인심이요 어는 일로이다. 그 로를 사하여 유치 않고 그 심을 방하여 굳지 않으니 애하다. 사람이 개견이 방함이 있으면 구할 줄을 알지만 심을 방하고 구할 줄을 알지 못하니 학문의 도는 타가 없다. 다른 게 없고 그 방심을 구할 따름이다.
이것이 지금 거기 신경구주 인심장에 나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요 밑에 그 학문의 도는 다른 게 없고 그 방심을 구할 뿐이다, 구할 따름이다 이렇게 오기방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한 그 마음은 이제 뭔가를 생각해 보는데요. 앞에 보면 그 어질 이는 사람 마음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거꾸로 또 사람 마음은 인인가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질 이는 사람 마음이요. 그럼 그렇다면 사람 마음 자체가 그냥 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곡식의 그 씨와 같은데 그 낳은 성이 바로 인이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곡식의 씨인데 그 씨가 낳은 성이 바로 인이다. 그 인의 어떤 그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그 인이라는 것이 사람이 마음이라는 말로 이제 비유한 것인데, 그리고 마음은 이 몸의 주인인데 이를 그 방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뭐 그 몸이 어떻게 보면 이 몸의 주인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뭐 안 되겠죠. 그래서 곡식에 이 곡식에 씨가 없다면 마음이 곡식가 씨라 그랬는데 이것이 없다면 인 자체가 이제 생길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본래 선한데 이게 방하게 되면은 불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자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방불선하니 그 소위 이게 방해다. 이게 그 방해버리면 선하던 것이 마음이 원래는 선한데 이것을 방하게 되면 불선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는 어질 이는 사람의 인심이라고 했는데요. 그 인과 그 어질 인과 마음심의 관계를 살펴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악 10도에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인솔도에 나온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인과 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인이라고 써져 있고 자천지생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는 천지가 어질 이는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얻어서 마음이 되었다. 그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인데 그 어질 인인데 그것을 얻어서 사람한테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이는 어질 이는 사람 인심이다라는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이제 구방심 경과 구방심의 또 관계가 나오는데 이건 그 제8 심학도에 나오는 겁니다. 그 관계가 나오는데 그 심과 경 중에 그리고 경 중에서도 오른편에 보면은 거기 구방심이라는 것이 적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이쪽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오른편에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 홀로 아는 마음 이하 요 신독 요쪽 이하 요걸 설명한 겁니다. 홀로 아는 마음 이하는 인욕을 막는 공부이니 반드시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함 부동심에 이르러야 부기가 어지럽혀지지 못하고 빈천이 옮기지 못하여 유무가 굴복시키지 못하게 되어 그 도가 밝혀지고 덕이 확립됨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요 과정에 이렇게 해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 과정에 구방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방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그 방심이라는 것이 또 더 설명이 되는데요. 요거는 그 성악 10도에 대해서 더 설명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요, 흩어진 마음을 찾는다는 것은 뭐 얕게 말하면 물론 제일 먼저 착수 입각해야 할 곳이지만 그 깊은 경지에 나아가 지극하게 또 말하면 순식간에 잠깐 그 순식간에 한 생각이 잘못되는 것도 역시 마음이 흩어지는 거다. 그것도 방심이다. 라는 것이고, 그 안현의 예를 들어서 안현도 석 달 뒤에는 뭐 인을 어기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니, 그 어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그 방심의 상태에 들어섰다는 것인데, 다만 그래도 안현은 그 석 달까지 갔지만 잘못이 있자 금방 이것을 알아차리고 알면 다시 곧 다시는 삭제지 않게 하였으니 이것도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도 구방심이다. 흩어진 마음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방심에 관해서 또 이야기되는 것이 맹자의 우산 지목장에 나온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보면 그 오른편을 보겠습니다. 존심과 방심이 있는데 우산의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사람에게 양심이 보존되어 있는 것 같다. 그 우산의 그 나무가 도끼와 자기로 벌목되는 것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이 보존되어 있는 양심을 놓쳐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고, 또 그 싹이 돋아나도 그것을 그냥 소와 양이 막 뜯어 먹어버리면 우산이 이제 헐벗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아침에는 괜찮은데 낮에 향하는 그 방심 불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방심해버리면 불선한 일들이 양심의 싹을 억눌러서 없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놓쳐버린 양심을 찾아야 한다. 구기양심. 그래서 구기양심은 거의 구방심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음이 원래 선하다고 했고요. 구방심이 또 이제 신경구조에 아까 그 인심장에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이 또 구방심 제명 이쪽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에 보시면 지난 글씨를 보면 그 누가 방하고 누가 구하며 누가 망케하고 누가 유쾌하는가, 그 어구리고 혐함이 발뚝에 있고 대짓고 엎음함이 오직 그 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세미함도 맞고 독초를 상가함이 이를 지키는 상법이요. 그다음에 또 절실히 묻고 가까이 생각함도 그것을 도운 것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구방심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랄까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명으로 삼아서 꾸준히 이제 닦고 있다라고 닦고 있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아까 앞에서 언급되었던 그 방미하고 근도하고 또 절문하고 이제 근사가 있는데, 그 방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조금 좀 이해도가 낮은 것 같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방미인 건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근독이나 절문이나 근사는 많이 좀 자주 들어봐서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뭐 신경찬 읽기,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좀 좋아하는 문구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읽기, 그 다음에 절문에 관련해서 나온 우주나 자연에 대한 절문 11유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성현처럼 옛사람들이요 라고 해서 성현들이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나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근사에 관련해서는 가까이 자연의 변화라든가 뭐 동물 같은 제비, 벼, 홍시 이런 것을 보고 근사를 하고 또 음해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행위여러기든 뭐 즉이 학문라고 해서 먼저 실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요 관련해서 사진도 이렇게 한번 제가 평소에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올려봤습니다. 이상으로 국위 망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 시간은 5분씩 돼 있는데 연구가 깊어가지고 좀 안쓰럽습니다. 그 다음 우리 김정기 수담 회장님이 발표할 시간을 얻겠습니다. 그 음식 남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악상을 하는 여인 삼아가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분자 장기항 선양의 영양군 지회장 김정기입니다. 음식 남녀에 대해서 제가 원고를 읽겠습니다. 치심수신의 저로는 음식과 남녀이다.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닦음은 음식과 남녀를 간절하고 요긴한 것으로 삼는다. 예로부터 성현들이 이로부터 공부를 하셨으니 어찌 소홀할 수 있겠는가. 맹자가 말씀하셨다. 몸에는 기와 천이 있고 대와 소가 있으니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해치지 말며 선한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하니 작은 것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비인이 된다. 지금 원예사가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버리고 대추나무와 가시나무를 기른다면 값어치 없는 원예사가 되고 만다. 한 손가락만 기르고 어깨와 등을 잃으면서도 모른다면 낭질의 사람이 되고 만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천히 여기니 이는 작은 것을 기르고 큰 것을 잃기 때문이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 이름이 없다면 구복이 어찌 다만 한 자나 한 채의 살이 될 뿐만이겠는가. 주자가 말씀하셨다. 선하고 작은 것은 구복이요 귀하고 큰 것은 심지이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 참으로 잘못한 바가 없다면 입과 배를 기르니 본래 해될 것이 없으나 사람이 급급하게 구복만 채울 줄 안다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으면 의심할 것이 없다. 이 때문에 마땅히 대체를 기를 줄을 알아야 하니 구복은 제 스스로 가서 찾아 먹을 수 있으므로 곰졸인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장행거가 말씀하셨다. 입과 배가 음식에 있어서 코와 입이 냄새와 맛에 있어서는 모두 공치의 성이다. 덕을 아는 자는 만족함에 이르게 할 뿐이요 기옥으로 마음에 누를 끼치지 않으니 이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해치거나 말로 본을 상하지 않는 것이다. 무이호 씨가 또 말씀하셨다. 사람은 일체 세미에 단박하여야 비로소 좋으니 부귀한 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맹자께서 말씀하기를 전당의 높이가 몇 길이 되고 음식이 앞에 한 길씩 쌓여 있는 것을 나는 뜻을 얻더라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먼저 이러한 마음을 제거하고
항상 스스로 격앙하여야 물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남원장 씨가 말씀하셨다. 무엇이 크고 또 귀한 것이 되는가? 사람의 마음이 이것이요. 작고 또 천한 것은 혈기가 이것이다. 혈기 또한 하늘에서 받았으니 천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나 마음을 주재하는 것이니 혈기가 주재를 얻지 못하면 천리를 배반하고 정을 어겨 흘러서 한 물건이 되고 마니 이는 천히 여길만 할 것이다. 큰 것을 잃는 자는 혈기에 사역되어 인욕이 되고 먼저 그 큰 것을 세우는 자는 천명에 근본하여 모두 직한 이치이다. 한 번 마시고 한 번 먹는 사이에도 모두 법칙이 있으니 이는 사람이 몸을 이루어 천지에 통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그 근원을 상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지미지성 김분숙 의원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미지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지미지성의 지성과 장기한 음식 기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부주는 주자의 심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경수로서 인간의 본성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유학적 신성론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갈감식장의 지미지성 구절은 인간의 감각적 경험 속에서도 도덕적 자각이 가능함을 강조하며 일상생활과 도덕적 수행의 일치를 설파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기갈이 맛을 아는 성품을 해친다는 주자의 말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본성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장계향의 음식 기방에 나타난 생활 철학과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인의지성의 중용의 입맛 부름식야 선능 지미야 구절과의 연관성을 통해 음식 행위를 통한 심성 수양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자는 신경부주 기갈감식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파했습니다. 기갈 해기지미지성 적음 식수불감 여기위감 이욕해기 인의지성 적소위수불감 여기위가약 기갈이 맛을 아는 성품을 해치면 음식이 비록 달지 않으나 또한 달다고 여기고 비록 이욕이 인의의 성품을 해치면 하는 바가 비록 옳지 않으나 또한 옳다고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지미지성은 감각적 쾌락의 차원을 넘어선 도덕적 자각의 은유입니다. 즉 주자는 감각적 인식조차 마음의 정성에 의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은 인의지성과의 철학적 관계. 인의지성은 인간 본성의 핵심으로 이는 사랑의 확충이며 의는 마땅함의 실천입니다. 주자는 지미지성과 인의지성을 병렬로 배치함으로써 감각적 행위와 도덕적 판단이 하나의 통일된 성 위에서 작동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지미지성과 인의지성은 인간의 인식과 행위의 두 축으로서 도덕의 뿌리가 감각의 발음에서 비롯된다는 주제의 인간
도덕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중용의 입막 부름식야 선능지미야 구절과의 연관입니다. 입막 부름식야 선능지미야는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지만 참으로 맛을 아는 자는 드물다는 뜻입니다. 즉 단순한 미각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사물의 참된 이치를 체득하지 못함을 지적한 구절입니다. 지미는 곧 지도의 은유로서 사소한 일상의 행위 속에서도 도덕적 통탈을 얻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다음은 장계향의 음식디미방과 지미지성의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계향은 태계학의 경사상을 생활 속에서 구현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녀의 저서 음식디미방은 조선시대 여성에 의해 기록된 최초의 한글 조리서로서 단순한 음식 조리법이 아니라 삶과 수행의 철학이 담긴 실천록입니다. 이는 마음을 한결과 같이 경의 태도를 실천하라는 의미며, 즉 음식 조리의 행위는 곧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과정이며, 지미는 감각의 기쁨이 아니라 도덕적 성찰의 매개인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의 예시와 실천적 의미, 장계향은 또한 가난한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기가를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사회적 실천을 하였습니다. 장계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빈민을 구제하고, 그녀는 직접 음식을 지어 빈민에게 나누어주고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규율 활동이 아니라 주자가 말한 기갈, 대기, 지미, 지성을 사회적 차원에서 극복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음식은 경과 인을 실천하는 도덕적 수단이자 지미지성의 공공적 확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 말로는 주자의 지미지성은 감각적 인식과 도덕적 성찰의 통합을 지향하는 심학의 핵심이며, 장계향의 음식디미방은 이를 일상 속에서 구체화한 한국적 실천 철학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기갈이 맛을 해친다는 기억을 마음을 씹고 분지름을 즐기는 경지로 성화시켰으며, 이를 통해 태계학의 경적 존성 정신을 실천 철학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식디미방은 단순한 조리가 아니라 지미스승의 철학을 실천한 도덕적 텍스트로 평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잘 저는 그 입마 부름식야 선능지미야 이 중용 20장을 생각할 때마다 그 동학에서 얘기하는 그 만사지식이라고 세상 만사 돌아가는 이치가 밥 한 그릇 만들어지는 이치 안에 있다 이 말도 들면서, 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밥을 만드는 농민들이 삶은 어떤가, 이 들판을 좀 차고 있는 우리가 농촌의 실정은 어떤가, 뭐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이 밥을 만드는 아내와 우리 어머니의 손길은 어땠는가, 농업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자연 생태계는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으라는 것이 지미라는 장계한 할머니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디미라 이를 붙였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조기현 그 부회장님께서 이선지간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가 어렵죠. 보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 그 수업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이런데, 편안하게 마음 공부는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안 들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신경부주를 박이도 선생님이 주재하셔서 몇 년에 걸쳐서 봤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마음 공부란 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드는데 이 마음 공부까지 이거 책 보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제 삶을 비추어서 우리 여중문자 장계한 선생의 삶을 이렇게 통해 보면
부끄러워서 장기양 이름조차 올리기가 민망스럽고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흉내라도 낸다고 우리 회원들께서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오늘 발표회도 마련하고 했는데 굳이 이걸 이제 발표회를 해서 이제 책자를 만들고 제 이름으로 뭐 여기 보면 조기현 장기양 연구회 부회장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가능하면 안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맡은 분은 이선지간입니다. 그 이와 선 그러니까 이익과 착한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제 그 고민하고 살까. 솔직말로 저도 삶에서 이를 먼저 생각합니다. 순간순간에 모든 건 이제 순간순간의 선택이 현재에 내가 있고 한 인생이 이제 종점에 가면 모든 생활에 종합되는 부분이 순간순간에 쌓이는 어떤 그런 건데 이걸 하면서 제가 이걸 우리 그 성년들의 말씀을 쭉 적었습니다. 옮겨 썼습니다. 이거 제 말도 아니고 신경부주에 나오는 책에 그 성년들의 말씀을 쭉 옮겨 적어가지고 그냥 이걸 읽으면서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지간은 이와 선 사이의 도척과 순임금이 구별된다. 그 도척은 그 46쪽의 그 주1에 보면은 그 중국 춘추시대의 큰 도둑입니다. 그런데 공자와 같은 오나라 사람인데 그 자기 형은 아주 유야혈하고 아주 훌륭한 인물인데 이 친구는 그 도당 불친명과 함께 때를 지어서 온 나라를 뭐 도둑질도 하고 했는 것 같아요. 이분하고 순임금을 비교해서 그렇게 이제 이선지간의 그 용어가 나옵니다. 달기 울면 일어나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이는 순임금의 무리요. 달기 울면 일어나 부지런히 일을 추구하는 이는 도척의 무리니 순임금과 도척의 구별을 알고자 한다면 다른 것이 없다. 선과 이의 사이인 것이다. 이렇게 그 맹자 진심 상편 25장에 있고 신경구조 29장 원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기본으로 해서 제가 이제 쭉 적었습니다. 제 발표문에 보시면 쭉 한번 참고로 한번 보셔도 되고 시간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여정분자 장기한 선생은 어떻게 이선지간의 삶을 살았는가? 전 생애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측은하게 여겼고 착한 일을 하기를 즐거워하고 옳은 일을 하기를 좋아하였는데 이렇게 하기를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처음과 끝이 유일하게 하였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기력이 쇠약해져 생각처럼 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을 인도하여 착한 일을 하도록 하는 뜻만은 끝내 조금 더 줄어들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일상을 살던 권자였다. 이렇게 장기양 행설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기양 선생은 또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보았고 또 노비까지도 인격적으로 대우했고 또 어린 여성을 돌봐주기를 마치 자기 친딸처럼 하여 그들이 질병기생이 되면 반드시 그들을 위하여 선수 음식을 먹여주고 간노하여 온전히 편안을 얻도록 했다. 그래서 49쪽부터 50쪽에 걸쳐서 이렇게 장기양 선생의 삶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여정분자 일생의 삶은 이와 선 사이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어서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으며 일찍이 의를 깨달은 분자였으며 평생 동안 아마 달기 울면 일어나 부지런히 선을 한 분자였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는 우리들의 이선지간의 삶이 뭐냐? 우리의 삶의 형태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채롭습니다. 자본주의 삶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와 있는 현대 사회에서의 이와 선 사이의 경계를 지우는 게 참으로 힘듭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와 선의 양면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선을 가정한 이해 목표를 두고 사는 게 현실입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여기서 돈은 물욕, 명예욕 등 인간의 모든 욕심을 포함합니다. 물론 인간 본연의 순수성은 여기서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안과 사안을 접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 그 일에 이와 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의 합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인 것이고 달기 울면 일어나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가능하면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인간의 도라고 할 것입니다만 저는 글로 썼습니다만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또 다만 가능하다면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마음 공부책이 신경부조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마음의 공부를 하는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을 이렇게 구해서 매일매일 이와 선에 대해 사색하고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 시간 이 얘기 들으니까 스트레스 쌓이지 않습니까? 명품백도 안 받으면 안 되고 여기 뭐 비올백 받으면 안 되고 이런 스트레스 많이 쌓입니다, 그죠? 예, 다음은 우리 학자 과요 우리 민경숙 의원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는 많이 치셨는데 어깨 아프시죠? 어깨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좀 시원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배움을 이어가면서도 정작 스스로에게 묻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배우는가? 그리고 무엇이 나의 배움을 흐리고 있는가? 오늘 저는 심경부주 제30장에서 장행그가 말한 학자과요, 학문하는 사람은 욕심을 적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장행거는 말합니다. 인을 이루기 어려운 지 오래되었다. 사람들이 좋아해야 할 것을 잃었으니 이욕의 마음이 있으면 학문과 서로 배치된다. 여기서 좋아해야 할 것이란 선, 진리, 도리, 본래 마음이 기뻐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교, 경쟁, 인정욕구 같은 사소한 사욕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왜 욕심이 학문과 충돌할까요? 첫째, 학문의 목적이 왜곡됩니다. 둘째,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셋째, 겸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장행거는 단호히 말합니다. 학자는 욕심을 적게 하라. 학문을 무너뜨리는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사욕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욕심을 줄일 수 있을까요? 욕심을 억지로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사욕인지 분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배움의 목적을 남보다 나음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짐으로 돌려야 합니다. 장기양 선생의 삶은 이 가르침을 가장 아름답게 실천한 예입니다. 풍족했지만 검소했고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으며 배움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자 과욕은 도덕적 충고가 아니라 학문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묻는 가르침입니다. 욕심을 드러낼 때 마음은 맑아지고 학문은 깊어지며 우리는 인에 가까워집니다. 배움이 지식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는 일임을 다시 한번 새기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면 지금 끝나야 될 시간인데요. 마음 공부하는데 뭐 지루하지 않지요? 뭐 해빠질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밝음 조망입니다. 말을 할 때 조금 더 건강함을 표현한다는 우리 김덕정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제 스위치 올려보세요. 스위치 올리셨어요? 중간에. 예, 발표를 받은 장기양 연구의 사무국장 김덕정 이사드립니다. 예, 저는 밝음 조망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는데, 밝음 조망이라는 말을 할 때 조급함을 멈추고 경망함을 막아야 한다는 뜻인데, 제가 박기태 교수님이 9구절을 갖고 와서 이제 발표를 이제 9명이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제일 먼저 9구 중에 제일 먼저 골랐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마음이 와닿아갖고 제가 왜 이거 구절을 골랐다고 발표를 하고 싶었냐면 제가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 마음이 급해갖고 말이 막 빨리 나와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막 빨리 읽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마음이 급하면 손해가 많다는데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손해를 많이 보는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빨리 나오기. 그래서 이건 좀 천천히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싶어서 이 구절을 진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절을 골랐는데 별로 해보니까 제가 앞으로 영원히 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희천 선생이 사물잠에 나오는 이제 신경구조 3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동함을 말로 인해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말할 때는 그 조급함을 없애고 경망됨을 금해야 된다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고요해져 전인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3가지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밝음 조망의 의미와 군자의 마음 공부하고, 그리고 여중군자 장기한 선생님이 밝음 조망을 어떻게 실천을 했느냐, 여중군자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요즘 세상은 SNS 시대라고 합니다. 저도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이걸 좀 경망되게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이제 문자 보낼 때도 차분하게 해주시면 싶어갖고, 저도 지금 여러분들도 다 그렇습니다만 문자도 보낼 때 또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밝음 말의 조급함과 경망함을 멈추고 밝음 조망은 정희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급한 말, 경망한 말, 절제된 말, 즉 이런 말을 조심하는 것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구주에서 군자의 마음 공부를 보면, 신경구주에서는 군자의 마음 공부는 내면을 먼저 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에 말을 낸다고 했습니다. 군자의 말은 4가지 원칙을 따른다고 합니다. 천천히 말하고 겸증하여 말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 말을 내뱉을 때도. 그리고 책임 있게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중군자님의 장기양 선생님의 밝음 조망 실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중군자 장기양 선생님은 자녀들에게도 말할 때 화를 머금었을 때는 말을 하지 말고 참아라.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조급한 말이 가장 큰 har을 부른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조급함을 멈추고 그래야만이 경망함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가르쳤습니다. 그 말을 던져놓으면 다시 거둘 수 없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천근같이 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시고, 또 며느리와 딸들에게도 가벼운 말은 집안을 어지럽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말은 집안을 편안하게 한다 하니 말의 무게를 강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장기영 선생님의 밝음 조망 실천 사례는 보시면 남을 흉보지 않고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남의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기록이 또 남아 있습니다. 장기영 선생님의 밝음 조망은 여성의 덕목을 실천하기 이전에 인간의 기본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가 집안을 움직이고 자녀의 성품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한 지역의 정서에서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SNS 시대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밝음 조망을 실천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SNS 시대에는 말이 진짜 다 바르고 더 멀리 퍼지고 또 말의 기본이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시대가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조급한 말이나 댓글, 저희들이 SNS 시대에 휴대폰으로 댓글을 단다든지 그런 게 다 기록이 남고 그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망하기 비난하거나 사실 확인 없는 것을 서로 공유해서 변화르고, 감정 섞인 말이 폭발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고 지금 현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 시대에 밝음 조망의 원칙은 그 3초를 멈추고 그 댓글을 달더라든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기록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보고, 비난 대신 비난하는 질문을 하지 말고 쉽게 말하지 않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결말을 짓겠습니다. 정의천 신경구주에서는 장기영 여중군자님의 밝음 조망 실천한 것은 모두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을 적게 하면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행실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행실이 밝아지면 도가 나타난다. 말은 우리들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말을 바르게 세우면서 마음도 바르게 세우고, 마음이 바르게 세우면 우리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인간관계가 서로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다 같이 말 한마디라도 밝음 조망적 조급함을 멈추고 경망함을 막는 말을 실천한다면 이미 우리가 군자의 첫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밝음 조망해가지고 오탈자 없이 이렇게 문자 보내고 이런 거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적 존성에 대해서 우리 이영무 기자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참 우리 박기택 교수님 덕분에 한 8년째 사서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기영 선생님의 흔적을 쫓아가는 일을 해보다 보니까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또 우리 발표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주제는 경직 존성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경하면은 승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기택 선생님이 제일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몸을 주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경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하나로 정리하게 해야 된다. 줄줄무적해야 된다. 정제우숙해야 된다. 기심수렴해야 된다. 상승성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천리를, 순리를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는 불식이다 그럽니다. 하늘의 이치, 자연의 이치, 순리는 변함이 없죠. 멈추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멈춘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자도 보면은 한 말씀 원자가 원자 옆에 이룰 성자가 있죠. 그게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시, 마음의 시를 곱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디언 기우제라는 말이 있다시피 기도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경리라는 말은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성문자, 상형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자세가 경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리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두려워하잖아요. 자연의 이치를, 순리를, 인간이면 그게 뭡니까? 공경합니다. 경외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고 경외하듯이 사람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또 사물을 공경하고 경외하면서 대한다 그러면 모든 게 순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모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천도는 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을 이룬다는 거, 성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장기양이라는 한 분의 흔적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 예가 바로 해월 최시영 선생이 또 인연따라 영양이 와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았잖아요. 그 삶에서 실천했는 게 이 바로 경의 실천입니다. 삼경사상을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하고 학자들은 막 어렵게 막 설명하는데 우리 해월 선생님은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우리 학교장 밑에 가야죠. 이해천거는 말. 이거는 이제 3대 교주인 최병희 선생님부터 이해천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해월 선생은 최재호 선생님이 성경신 사상을 삼경사상을 읽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분은 7년 동안 도망다니면서도 한시도 어느 집에 가도 쉬지 않는답니다. 앉아가 있으면은 뭐 집신을 삼든지 새끼를 꼬든지 한시도 쉬지 않고 또 낮에 가면 밭에가 상추를 심고 씨앗을 뿌리고 채소를 뿌린답니다. 그럼 자기가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데 이거 왜 한 거야? 이건 내가 먹기가 먹을 걸 왜 한 게 아니고 내 뒤에 누구라도 모를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곧 실천하는 경의 마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양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태재 선생님의 이 학통이 학봉 김성일 선생, 하해 유성현 선생, 한강정구 선생님을 거쳐 김당 선생님 시작에게 배우죠. 그 배움을 장기양 선생님이 15세까지 할 때까지 배웠는 것을 평생을 실천했다는 거죠. 그 실천의 우애가 특히 이시명 선생과 장기양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두 분의 삶에서 자식들을 잘 키웁니다. 그래서 가람 여인들과 이런 훌륭한 아들들을 배출하죠. 키워내죠. 그 가람의 아들이 또 미람 미재 선생님인데 이분의 아들이 또 누구냐면 기완 이상호인데 이분이 근암 최욱 선생의 스승이에요. 최욱 선생은 또 누구냐 그러면 최재호 선생의 아버지예요. 숨은 최재호 선생이 그 바탕 속에는 이 경의 정신이 들어있다는 거죠. 삼경사상. 그래서 최재호 선생님이 도덕을 할 때 성경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해월 선생님들 전해지죠. 그래서 장기양 선생님의 삶의 실천이 이렇게 우리의 지금의 정신 속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을 공경하고 민주 평등하고 뭐 중국시대의 생명 존중해야 되고 이런 정신들이 해월의 정신 속에 다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덕에 지금 이렇게 민주공화국 속에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람을 공경하지 못하고 자기 아까 이성간 기간에 모는 것처럼 이에 너무 빠진다든가 내 개인적인 쾌락이나 로망이나 욕심에 빠지겠다 보면 이런 그들의 삶을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기하 선생님하고 위대한 이 정신들을 우리 배울 선생님이 영향에 쓰실지만 또 우리 지금 현대에 우리 지금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민주화 정신 같은데 도움을 주셨듯이 우리도 여기지 말고 영향에 같이 소중함을 세리는 계기가 됐으면 싶어가지고 그런 주제로 대개의 사상과 대월의 정신을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서술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태계 선생님이 이제 한 말씀 중에 태계의 경직 존성은 인간의 내면에서 하늘의 이치를 지속시키는 도덕적 긴장의 철학이며 개월의 삼경 사상은 그 긴장을 사회적 우주적 관계로 확정한 실천 윤리입니다. 이 두 사상은 성은 심이 없고 경은 성을 유지하는 인간의 도라는 문제로 기울입니다. 이는 조용에도 나와있듯이 성은 하늘이 본래 지닌 도이며 인간이 해야 할 도덕적 개체는 바로 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위에서도 하늘이 끊임없이 운동하고 sinh 성하는 것처럼 군자도 마땅히 스스로 노력하고 쉼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늘의 도는 힘이 없고 인간의 도는 게으르지 않음으로써 그 도를 이어갑니다. 이는 오늘날 인간의 존엄, 생명 존중, 민주적 공존의 중심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도덕 주체성, 인간 존엄성, 생태윤리, 지역 공동체 회복을 원하는데 이 두 사상은 중요한 철학적 자원인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한 정신들을 놓치지 않고 이게 우리나라에 또 세계에 퍼지는 그런 사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개미 뚝도 뜯어서 돌아가라 절성의봉 주제를 가지고 이만철 영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이만철입니다. 작년에 납득 기도에 의해서 이어서 올해는 절성 이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커닝 페이퍼를 좀 준비했습니다만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커닝 페이퍼는 5분 내에 다 처리할 물량은 안 되고 마음 공부라는 게 참 막연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이것이 저 사람의 사상이 어떤 것이다. 이게 마음 공부인데 영양에 제가 문화식 기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곳곳에 세심대라는 글자를 많이 봤습니다. 마음을 닦는다. 결국은 수양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신라 시대 때 우리 화랑도들이 이 신신 수양을 위해서 명산대천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10대 그 청년들이 되겠죠. 뭐 그런 생각을 좀 다녀보면서 했습니다. 근데 마음 닦음, 나는 얼마나 마음을 닦고 있는가? 지금도 닦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닦을지도 그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구급법을 9계단 다 외우면 구급단은 끝이 납니다. 근데 2계단을 외우고 나서 구급법을 나는 다 외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끝없는 공부가 마음 공부인데 그 배움이란 숨이 떨어져야 배움이 끝.